네, 종신보험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본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100% 나오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 도입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영업 욕심이 지나친 생활 설계사분들에 의해서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두 가지 피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권했죠. 지나고 보니 해지한 상품이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지금은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나온 좋은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탔는데요. 알고 보니 기존 상품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상품은 자기가 원하는 특약들이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며 유사 상품으로 변경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갈아탔는데요. 하지만 해지 환급금만 손실을 받고 그리고 기존 납입 기간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피해 사례입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사례네요. 자, 금감원에서 예시한 한번 적나라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사망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을요. 보험설계사 권유에 따라서 해약을 하고 5천만 원짜리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저 갈아타는 과정에서 든 비용이 무려 1,37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해지환급금 2,141만 원을 받아서요. 그리고 새 상품을 갈아타기 위해서 본인 돈을 얹혀서 3,515만 원을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죠?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무려 1,37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분은 6,500만 원이 사망보험금인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요. 그리고 바로 당일날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인 계약으로 갈아탄 건데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예정이율은 3.25에서 2%대로 낮아졌고요. 이 예정이율이라는 건 한마디로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정이율 높으면요, 보험료 덜 내시고요. 그리고 예정이율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좋은 보험이라 그래서 기껏 갈아타고 봤더니 예정이율은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이 해지 손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업비입니다. 보험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요. 가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업비를 떼는데요. 바로 저분은 계약을 2번 하면서 사업비만 2번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험 규모를 좀 줄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6,5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부담이 돼서 이 3천만 원으로 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런 실수를 범한 건데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죠. 기존 계약을 깨지 마시고요. 납입을 중단하고 사망보험금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액 완납 제도라는 걸 통해서요. 그렇다면 그때는 새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떼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기존의 가입 조건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도 한마디로 계약한 종신보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저분은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깨고 그 당일날 5천만 원짜리로 갈아탔는데요. 아마도 목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 1,156만 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이제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가 되는데요. 왜 저분이 실수를 하셨냐면 일단 보십시오. 예정이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정이율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보험료를 얼마 부담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인데 한마디로 조건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처음 보험 계약을 2005년에 했는데요.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건은 당연히 나빠졌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졌고요. 또 기존에 질병 질환이 있다 그러면 아마 새로 특약 가입이 상당히 제한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해서 기존 좋은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종신보험 리모델링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3가지입니다. 우선요, 이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았는지, 아까 첫 번째 예를 든
이 1,00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지출하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겁니다. 새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요. 예전에 가능했던 특약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또 그동안에 질병 질환이 있었다고 하면은 새로 드는 보험에서 특약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보험이 특약 때문에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뭐 특약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뭐로 보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정 이율입니다. 따라서 저 세 가지 내용을 꼭 보시고요. 최근에 이렇게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케이블 TV를 봐도 그렇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재무 설계사, 재무 전문가라는 분들이 등장해서 이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환이라는 게 있죠.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회사들을 많이 옮겨 다니세요. 그리고 이게 GA라 그래서 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전문적으로 보험 상품을 파는 전문 있는데요. 이 GA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이 기존 상품 해약을 유도하고 좋은 상품이 새로 나왔다면서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보험 가입 권유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권유들이 왜 과연 독이 든 사과인지 제가 정확히 그 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통합종신보험은 사망과 모든 질병을 보장해줘요. 기존 보험 정리하고 갈아타세요. 새로 보험 갈아타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종 특약들을 가입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나이가 그만큼 드셨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새 보험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특약이 안 될 가능성 큽니다. 그러면 보험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 해지 손실만 발생하고요. 특약도 못 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시적 판매 상품이에요. 보험료 갱신형은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고객님 특약은 모두 갱신형이네요. 빨리 바꾸세요. 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비갱신형은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보험료가 엄청 높아요. 처음에 내는 보험료가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생활설계사분은 이 갱신형 보험의 나쁜 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20% 낮고요. 환급률 높은 새 상품이 나왔어요. 빨리 갈아타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보듯이요. 새 상품 갈아타시면요. 예정이율이 다 반토막이 나세요. 연령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새로 보험을 드실 때 보험료가 더 높아집니다. 회사가 월 13,000원 보조해주는 새 상품이 나왔어요. 빨리 갈아타세요. 와, 좋네요. 보험료 13,000원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면요. 그런데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대신 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금감원 보험과에서요. 다 찾아봤더니 그런 상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 13,000원은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자동이체를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검진을 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할인 받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기존 상품을 갈아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보험에는 오래 상환하지 못하고 계시는 보험계약 대출이 있네요. 2년만 보험료 내고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빨리 갈아타세요. 야, 저런 분들이 있죠. 보험 들었는데 막상 돈이 없어서 약관 대출 받아서 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내용은 매력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본인의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는 그런 유용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거는 목돈 대출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본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 보험 계약의 유용성은 좀 다른 얘기고요. 2년만 보험료 내고 나머지에 안 내면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년 후에 안 낼 때는요. 본인이 냈던 보험료에서 그게 보험료 납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료 납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유리한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VIP가 되셨네요. 저것도 아주 심리적인 요법이죠. 턱걸이 딱 커트라인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VIP들에게만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하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한마디로 빨리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늘 쓰는 수법입니다. 이번 달까지,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라는 권유인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종신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